노후 생활에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시죠? 사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있답니다. 현재를 즐기고 감사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게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비결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이 3가지 중요한 원칙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것들이 가장 큰 행복을 준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것들이 가장 큰 행복을 준다는 주제에 대해서요. 이 이야기는 현대 심리학과 철학, 그리고 옛날 지혜에서 나온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상에서의 단순한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제 친구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분은 정원 가꾸는 걸 정말 좋아하세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원에 나가 꽃과 나무를 돌보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정원에서 시간을 보낼 때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하루가 더 행복해진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단순한 취미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키워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와 비슷한 불교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승려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오랜 시간 명상을 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매일의 단순한 작업을 하며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는 그 단순함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이처럼 단순한 일상 활동이 우리에게 평온과 만족을 줄 수 있어요. 인간관계의 단순함도 중요해요.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몇몇 가까운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줘요. 심리학자들도 친밀한 관계가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요. 제 이웃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오랜 친구 몇 명과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이는 우리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줘요. 관련된 명언이 있어요. 인간의 내적 충만은 소수의 깊은 관계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이는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몇몇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가 진정한 행복을 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몇몇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보세요. 마지막으로 물질적인 단순함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해요.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물질적 소유가 행복을 보장한다고 믿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일본의 한 미니멀리스트 사상가가 있어요. 그는 물건을 줄이고 경험을 늘리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해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건에 집착하지 않고 경험과 순간을 소중히 여길 때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노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중요한 경험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행을 다니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죠. 이는 물질적인 소유보다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어요. 또 다른 명언도 있어요. 단순함 속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말이죠. 이는 물질적인 것들을 줄이고 삶의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할 때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단순한 것들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줘요. 일상의 단순한 즐거움, 관계의 단순함, 그리고 물질적인 단순함을 통해 여러분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현대 심리학과 철학, 그리고 옛날의 지혜에서 나온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미래에 두고 살아가지만 사실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해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이 마인드풀니스라는 개념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요. 마인드풀니스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켜 줍니다. 제 친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꽃을 보고 나무를 돌보며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할머니는 정원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준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단순한 활동도 현재에 집중하면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자아, 성찰과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해요. 우리가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어요.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심리학자들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자, 외부에서의 행복을 찾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어요.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명상을 통해 큰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더 큰 평온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명상이나 자아, 성찰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작은 것에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표현이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해요.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리의 전반적인 행복을 증진시킵니다. 제 이웃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나눠요. 오늘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해라고 말하곤 하시죠. 이렇게 작은 일에서도 감사함을 느끼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관련된 명언이 있어요.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감사하는 데 있다는 말이죠.
또 다른 명언으로 단순함 속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말도 있어요. 이는 물질적인 것들을 줄이고 삶의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할 때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현재의 순간을 즐기고 자아 성찰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원칙을 생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행복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에서 온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행복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에서 온다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현대 심리학과 철학, 그리고 고대의 지혜에서 나온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인식하고 즐길 줄 알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미래에 두고 살아가지만 사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즐기는 것이 중요해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이 마인드풀니스라는 개념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어요. 마인드풀니스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켜 준다고 합니다. 제 친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꽃을 보고 나무를 돌보며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할머니는 정원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준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단순한 활동도 현재에 집중하면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작은 것에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표현이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해요.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리의 전반적인 행복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제 이웃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나눠요. 오늘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해라고 말하곤 하시죠. 이렇게 작은 일에서도 감사함을 느끼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명상과 같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활동을 통해 현재에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어요.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이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에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명상을 통해 큰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더 큰 평온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명상이나 자아, 성찰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현재를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는 우리가 현재에 집중할 때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행복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에서 옵니다.
현재의 순간을 즐기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명상과 같은 활동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으면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원칙을 생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이걸 바탕으로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고 일상 속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을 때 진정한 평온과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제 친구 할머니가 정원에서 꽃을 돌보면서 느끼는 행복처럼 우리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 좋겠어요.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때 작은 것에서도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감사한 일을 나누는 제 이웃분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일상에서 감사한 일들을 찾아보세요. 셋째, 내면의 평화를 찾는 거예요. 명상이나 자아 성찰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해할 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느낄 수 있어요. 제 친구가 명상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평온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도 내면의 평화를 추구해 보세요. 행복은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현재를 즐기고 감사하며 내면을 돌보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세요. 오늘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노후 생활에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시죠? 사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있답니다. 현재를 즐기고 감사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게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비결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이 3가지 중요한 원칙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것들이 가장 큰 행복을 준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것들이 가장 큰 행복을 준다는 주제에 대해서요. 이 이야기는 현대 심리학과 철학, 그리고 옛날 지혜에서 나온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상에서의 단순한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제 친구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분은 정원 가꾸는 걸 정말 좋아하세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원에 나가 꽃과 나무를 돌보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정원에서 시간을 보낼 때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하루가 더 행복해진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단순한 취미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키워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와 비슷한 불교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승려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오랜 시간 명상을 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매일의 단순한 작업을 하며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는 그 단순함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이처럼 단순한 일상 활동이 우리에게 평온과 만족을 줄 수 있어요. 인간관계의 단순함도 중요해요.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몇몇 가까운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줘요. 심리학자들도 친밀한 관계가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요. 제 이웃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오랜 친구 몇 명과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이는 우리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줘요. 관련된 명언이 있어요. 인간의 내적 충만은 소수의 깊은 관계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이는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몇몇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가 진정한 행복을 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몇몇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보세요. 마지막으로 물질적인 단순함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해요.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물질적 소유가 행복을 보장한다고 믿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일본의 한 미니멀리스트 사상가가 있어요. 그는 물건을 줄이고 경험을 늘리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해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건에 집착하지 않고 경험과 순간을 소중히 여길 때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노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중요한 경험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행을 다니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죠. 이는 물질적인 소유보다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어요. 또 다른 명언도 있어요. 단순함 속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말이죠. 이는 물질적인 것들을 줄이고 삶의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할 때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단순한 것들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줘요. 일상의 단순한 즐거움, 관계의 단순함, 그리고 물질적인 단순함을 통해 여러분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현대 심리학과 철학, 그리고 옛날의 지혜에서 나온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미래에 두고 살아가지만 사실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해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이 마인드풀니스라는 개념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요. 마인드풀니스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켜 줍니다. 제 친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꽃을 보고 나무를 돌보며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할머니는 정원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준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단순한 활동도 현재에 집중하면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자아, 성찰과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해요. 우리가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어요.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심리학자들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자, 외부에서의 행복을 찾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어요.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명상을 통해 큰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더 큰 평온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명상이나 자아, 성찰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작은 것에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표현이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해요.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리의 전반적인 행복을 증진시킵니다. 제 이웃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나눠요. 오늘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해라고 말하곤 하시죠. 이렇게 작은 일에서도 감사함을 느끼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관련된 명언이 있어요.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감사하는 데 있다는 말이죠. 또 다른 명언으로 단순함 속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말도 있어요. 이는 물질적인 것들을 줄이고 삶의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할 때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현재의 순간을 즐기고 자아 성찰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원칙을 생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행복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에서 온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행복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에서 온다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현대 심리학과 철학, 그리고 고대의 지혜에서 나온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인식하고 즐길 줄 알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미래에 두고 살아가지만 사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즐기는 것이 중요해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이 마인드풀니스라는 개념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어요. 마인드풀니스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켜 준다고 합니다. 제 친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꽃을 보고 나무를 돌보며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할머니는 정원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준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단순한 활동도 현재에 집중하면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작은 것에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표현이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해요.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리의 전반적인 행복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제 이웃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나눠요. 오늘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해라고 말하곤 하시죠. 이렇게 작은 일에서도 감사함을 느끼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명상과 같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활동을 통해 현재에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어요.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이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에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명상을 통해 큰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더 큰 평온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명상이나 자아, 성찰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현재를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는 우리가 현재에 집중할 때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행복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에서 옵니다. 현재의 순간을 즐기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명상과 같은 활동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으면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원칙을 생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이걸 바탕으로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고 일상 속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을 때 진정한 평온과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제 친구 할머니가 정원에서 꽃을 돌보면서 느끼는 행복처럼 우리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 좋겠어요.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때 작은 것에서도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감사한 일을 나누는 제 이웃분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일상에서 감사한 일들을 찾아보세요. 셋째, 내면의 평화를 찾는 거예요. 명상이나 자아 성찰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해할 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느낄 수 있어요. 제 친구가 명상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평온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도 내면의 평화를 추구해 보세요. 행복은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현재를 즐기고 감사하며 내면을 돌보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세요. 오늘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노후 생활에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시죠? 사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있답니다. 현재를 즐기고 감사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게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비결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이 3가지 중요한 원칙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것들이 가장 큰 행복을 준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것들이 가장 큰 행복을 준다는 주제에 대해서요. 이 이야기는 현대 심리학과 철학, 그리고 옛날 지혜에서 나온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상에서의 단순한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제 친구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분은 정원 가꾸는 걸 정말 좋아하세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원에 나가 꽃과 나무를 돌보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정원에서 시간을 보낼 때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하루가 더 행복해진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단순한 취미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키워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와 비슷한 불교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승려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오랜 시간 명상을 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매일의 단순한 작업을 하며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는 그 단순함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이처럼 단순한 일상 활동이 우리에게 평온과 만족을 줄 수 있어요. 인간관계의 단순함도 중요해요.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몇몇 가까운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줘요. 심리학자들도 친밀한 관계가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요. 제 이웃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오랜 친구 몇 명과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이는 우리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줘요. 관련된 명언이 있어요. 인간의 내적 충만은 소수의 깊은 관계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이는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몇몇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가 진정한 행복을 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몇몇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보세요. 마지막으로 물질적인 단순함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해요.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물질적 소유가 행복을 보장한다고 믿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일본의 한 미니멀리스트 사상가가 있어요. 그는 물건을 줄이고 경험을 늘리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해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건에 집착하지 않고 경험과 순간을 소중히 여길 때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노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중요한 경험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행을 다니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죠. 이는 물질적인 소유보다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어요. 또 다른 명언도 있어요. 단순함 속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말이죠. 이는 물질적인 것들을 줄이고 삶의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할 때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단순한 것들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줘요. 일상의 단순한 즐거움, 관계의 단순함, 그리고 물질적인 단순함을 통해 여러분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현대 심리학과 철학, 그리고 옛날의 지혜에서 나온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미래에 두고 살아가지만 사실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해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이 마인드풀니스라는 개념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요. 마인드풀니스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켜 줍니다. 제 친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꽃을 보고 나무를 돌보며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할머니는 정원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준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단순한 활동도 현재에 집중하면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자아, 성찰과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해요. 우리가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어요.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심리학자들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자, 외부에서의 행복을 찾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어요.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명상을 통해 큰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더 큰 평온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명상이나 자아, 성찰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작은 것에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표현이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해요.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리의 전반적인 행복을 증진시킵니다. 제 이웃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나눠요. 오늘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해라고 말하곤 하시죠. 이렇게 작은 일에서도 감사함을 느끼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관련된 명언이 있어요.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감사하는 데 있다는 말이죠. 또 다른 명언으로 단순함 속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말도 있어요. 이는 물질적인 것들을 줄이고 삶의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할 때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현재의 순간을 즐기고 자아 성찰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원칙을 생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행복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에서 온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행복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에서 온다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현대 심리학과 철학, 그리고 고대의 지혜에서 나온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인식하고 즐길 줄 알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미래에 두고 살아가지만 사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즐기는 것이 중요해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이 마인드풀니스라는 개념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어요. 마인드풀니스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켜 준다고 합니다. 제 친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꽃을 보고 나무를 돌보며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할머니는 정원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준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단순한 활동도 현재에 집중하면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작은 것에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표현이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해요.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리의 전반적인 행복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제 이웃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나눠요. 오늘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해라고 말하곤 하시죠. 이렇게 작은 일에서도 감사함을 느끼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명상과 같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활동을 통해 현재에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어요.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이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에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명상을 통해 큰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더 큰 평온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명상이나 자아, 성찰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현재를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는 우리가 현재에 집중할 때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행복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에서 옵니다. 현재의 순간을 즐기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명상과 같은 활동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으면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원칙을 생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이걸 바탕으로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고 일상 속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을 때 진정한 평온과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제 친구 할머니가 정원에서 꽃을 돌보면서 느끼는 행복처럼 우리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 좋겠어요.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때 작은 것에서도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감사한 일을 나누는 제 이웃분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일상에서 감사한 일들을 찾아보세요. 셋째, 내면의 평화를 찾는 거예요. 명상이나 자아 성찰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해할 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느낄 수 있어요. 제 친구가 명상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평온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도 내면의 평화를 추구해 보세요. 행복은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현재를 즐기고 감사하며 내면을 돌보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세요. 오늘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